예, 안녕하세요. 지금 코클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홍원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어떻게 보면 좀 심오할 수도 있는데, 제가 코클에 합류를 하게 되고 나서부터 이제 고민했던 부분들, 그것이 어떻게 사업화랑 연결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클이 어떤 회사인지 정말 간략하게 설명하고, 거기 안에서 PM이 어떤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제가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좀 사례를 들어서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게 간접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공유함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클입니다. 코클 같은 경우에는 일단 17년도에 설립이 됐고 지금 현재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제 코클센스라는 이름 붙였는데요.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주변에 있는 소리, 비단 스피치나 보이스뿐만 아니라 환경음들을 인식하고 그 소리를 통해서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해결하고 있고요. 웹하고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고객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플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클 현재 지금 어떤 중점적인 사안들이 있느냐라면, 지금 현재 100억 원 가량의 누적 투자 유치 규모를 얻었고요. 지금 현재 사용자 추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올해가 한 10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아직 올해가 좀 남았으니까 이 수치는 좀 더 늘어날 걸로 생각되고 있고요. 또 코클이 가진 강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 단연코 이 DB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DB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양질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수집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코클센스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두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좀 운영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 DB 시스템은 저희는 내부적으로 코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코디를 통해 가지고 내부의 데이터 팀 그리고 라벨러분들이 데이터 관리를 잘 하고 있고, 이런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양질의 AI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MLOps에 기반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는 이제 백오피스인데, 이 백오피스는 코디랑 좀 성격이 다른 게 약간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클센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사용량, 그리고 그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POC 확보를 하는데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코클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앞서 여러 사례를 이제 발표자분들이 설명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영역은 이제 VMS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VMS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CCTV이고요. CCTV에 귀를 달아가지고 총소리라든지 비명소리, 유리창 깨지는 소리, 이런 것들을 언제 어디서 발생했고, 예를 들어 총소리가 나면 어떤 종류의 총인지까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자에게 그런 상황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코클 안에서 도대체 PM은 무슨 일을 하느냐? PM이 실은 회사마다 하는 역할이 조금씩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코클에서는 크게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PM이 제품의 방향성을 기획을 하고, 그리고 로드맵을 짜는 건 당연한데, 제가 생각하는 이 제품의 영역이 실은 시장의 동향도 파악을 해야 되고, 이 제품을 어떻게 확산할 건지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염두하면서 업무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시장 분석이랑 비즈니스 서포트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걸 아울러 가지고 내부적으로 커뮤니케이팅 역할도 하기 때문에 좀 인터널 워크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뜬금없이 영화 포스터가 나왔는데, 이 스타워즈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1에 혹시 부제를 혹시 아시나요? 이게 보이지 않는 위협, 보이지 않는 위협인데, 실은 크게 관련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PM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위협을 미연에 어떤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미연에 방지하고 대비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클에 처음 합류했었을 때 이렇게 저희가 다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뭔지 그냥 쭉 나열해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레벨에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접근했던 방식을 조금 공유해 드리면은, 물론 제가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을 제품이 개발되는 하나의 사이클에 한번 대입해서 봤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페이지에 있던 그런 당면 과제들을 이렇게 하나의 제품이 개발되는 그런 사이클 안에서 어떤 단계에 이제 관여하고 있는지를 한번 매핑을 해봤고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하나의 단계에만 국한된 것도 있지만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제 이제 관여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해결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공유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좀 중점적인 프로덕트 데브 시스템이랑 이 프로덕트 델리버리를 지금 현재 저희가 어떻게 핸들링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업화의 연결고리를 가져가고 있는지 좀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프로덕트 데브 시스템입니다. 네, 제가 처음에 콩클에 합류를 했었을 때 느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아무리 미팅을 많이 참석을 하거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도 내가 아는 거를 남이 모를 때가 있고, 남이 아는 거를 제가 모를 때가 있었어요. 제 PM의 가장 큰 마음가짐 중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이런 거를 제너럴하게 답변을 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굉장히 큰 단점으로 다가왔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제품이 완성도를 유지를 하고 향상시키는 데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개발되는 이런 틀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던 와중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또 개발자들에게 다양한 레벨의 업무가 좀 과중되는 현상이 발견했고, 애초에 이런 틀을 하나 만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이제 PDC라고 부르는데 프로덕트 데브 사이클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되게 잠재적인 위협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정교화된 어떤 개발 주기를 가지고 가면은 적어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들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두 번째 사이클을 이제 굴리고 있습니다. 히스토리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사이클을 돌리고 지금 피드백을 통해서 두 번째 사이클을 돌리고 있는데, 애초에 이 PDC를 도입할 때 초반에는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했고, 그 기준을 이제 OKR, 이미 돌리고 있는 OKR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얻어내서 컨텐츠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이클을 돌리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후속 컨텐츠들이 생성됐고, 인원 후에 다음 사이클에 돌리는 건데, 보시다시피 1차와 2차 사이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기간이 일단 달라졌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을 확보를 한 거고요. 또한 이제 마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듀데이트가 실은 딜레이가 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해소하고자 이렇게 마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코어 어느 정도 나름 만족할 만한 이제 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제품의 개발 주기가 좀 어느 정도 확립이 된 것 같고, 개발자들도 자기의 개발 시간을 확보를 해서 메인 제품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개발되는 그런 우선순위를 단순 개발자의 의사결정만이 아닌 모두가 이제 의사소통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틀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고객한테 줄 수 있는 산출물, 그러니까 제품을 고도화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걸 사업화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바로 이제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프로덕트 딜리버리 부분인데, 사실 이 문제를 포착하는 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고객층이 저희가 메인으로 타겟하는 것이 이제 클라우드 API이긴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제공할 때는 엣지 디바이스도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그들에게 잘 전달하고 전달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전달할 제품들을 하는 과정 그리고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대안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불안전한 제품 패키징이 있었고 그 말인즉슨 더 많은 고객이 들어오면 확장성에 좀 문제가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 모든 고객의 니즈를 일일이 다 맞추다 보니까 같은 걸 제공하고 있지만 조금씩은 다른 거를 개발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하나 일원화시키자는 생각으로 이 프로덕트 딜리버리를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다면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각 프로덕트 딜리버리 요소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파악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계속 ING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급선무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라이선싱 문제였습니다. 이 라이선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내부 직원이 일일이 매뉴얼리 고객을 응대하면서 좀 비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결국에는 답은 라이선스 관리 솔루션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탈레스라는 업체의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은 이게 그냥 너네 솔루션 구매해서 사용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커넥션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유스 케이스랑 테스티모니,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그들도 저희가 궁금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제공함으로써 굉장히 큰 디스카운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의미한 숫자라고 보시면은 숫자까지는 아니고 저희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은 1년간 내는 피가 주니어 개발자의 연봉보다 더 낮은 수치로 이 솔루션을 도입을 한다는 거는 저희한테 시간을 벌어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시에 고객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저희 내부의 기술을 난독화함으로써 저희 기술도 좀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크게 저희한테 다가왔고 실제로도 좋게 해결한 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실은 그러면은 사업화의 연결고리에 있어서 이 내용들을 관통할 만한 키 메시지가 무엇일까? 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이 PM의 마음가짐이 결국에는 사업화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PM 같은 경우에는 제품 기획을 할 때서부터 확실하게 어떤 방향으로 이 제품을 끌고 나가겠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인지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시어머니처럼 일일이 간섭하면서 좀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하는 게 이제 그 본연의 목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만이 우리의 고객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PM의 고객은 실은 내부의 임직원까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어떻게 더 쉽게 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지 그런 관점에서 좀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기획서부터 디자인, 프론트 백엔드까지 다 같이 아우르면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너럴리스트 같은 성격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장표는 마지막 장표고요. 혹시라도 이 장표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은 자료는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발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